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왠지 행복해 보이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5가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부디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대 인도의 작은 마을, 사라 마을에 사는 여성 마야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가축을 돌보고 그 후에는 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야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누구보다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어 그녀의 마음에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마야는 때때로 마을의 작은 냇가에 홀로 조용히 앉아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작물의 수확은 늘 불안정했고 가족이 그녀의 노력을 감사히 여기는 것인지 실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행동했지만 마음 깊숙이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야가 시장에 갔을 때 마을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어. 저 떠돌이 승려가 또 마을에 왔다고 해. 그분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평판이 자자하잖아. 그분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던데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맞아요. 저도요. 그분의 말씀에는 뭔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진다잖아요. 마야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매일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그 승려가 자신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승려, 부처, 나는 이름의 떠돌이 수행자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에 대해 설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비춰주는 빛으로 알려져 있었고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나도 그 승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마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성 근처에 있는 광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 승려의 가르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부처가 어떤 말을 전할지 기대와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느끼던 불안과 허무함에 대해 무언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야는 부처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승려 부처의 이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야 역시 그중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생활에서 느껴지는 압박감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지만 부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탱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처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 물음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마야 또한 자신에게 직접 던져진 질문처럼 느껴져 내심 깊이 생각했습니다. 부처는 이어 말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고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야는 살짝 놀랐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왜 행복과 직결되는지 그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바쁜 일에 치여 성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불만을 느끼는 일이 많았던 그녀는
감사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 이어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지 결과나 큰 사건에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지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일, 비가 내려 작물이 자라는 일, 가족의 미소, 그리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쉬운 것들이지만 바로 이 당연함 속에 감사해야 할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야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생활에서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나 집안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과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물이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거나 가족이 자신의 노력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불만을 품었던 그녀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는 더 나아가 감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부족한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함을 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만과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야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이 많았는데 그것은 어쩌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면 마음이 변화하고 더욱 풍요로운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내면은 빛으로 가득 찹니다. 감사는 단지 자신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당신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야는 가슴 깊숙이 따뜻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일상이 조금씩 변해 갈 것이란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부처의 말씀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마야는 이 말에 놀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고생이나 젊었을 때 경험한 실패가 지금까지도 그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좀 더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그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고 수없이 과거의 자신을 탓해왔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면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면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가족이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실패와 후회의 발목이 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지금을 산다. 마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을 돌보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가득 차서 정신을 차려보면 늘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고 있나요? 어쩌면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가족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분산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의 배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야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부처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음에 해야 할 집안일이나 가족 문제로 의식이 끌려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부끄럽게 느꼈지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지금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서 해방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토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생활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부처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아가 지금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우리를 현재와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야는 그 자리에서 시험 삼아 천천히 호흡해 보았습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점차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늘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이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돌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행복이란 미래에 있는 목표나 과거에 있었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음으로써 그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야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야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의식을 기울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밭에서 일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부처의 말씀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세 번째는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유대를 쌓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에 마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에서의 삶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과 가끔 충돌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집안일이나 육아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는 좀 더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고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불만을 품어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야는 남편과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리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남편 나름의 생각과 감정이 있었을 텐데, 가족을 나름대로 지탱하고자 애쓰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알아주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선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상대도 그렇게 해야 해. 이런 식으로 기대를 갖게 되면 그 차이에서 오해와 충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타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느끼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야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이 옳다고 믿고 남편이 자신의 바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껴왔지만 남편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이해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말수가 적다고 해서 그녀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지닌 고통이나 불안, 기쁨이나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타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부처는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나 다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이나 불만은 상대에 대한 오해, 혹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갈등은 완화됩니다. 우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결국 큰 유대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야는 부처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집에 돌아간 뒤부터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점차 서로 간의 거리가 좁혀짐을 느꼈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도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마야는 실감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노력이 자신에게도 여유를 가져다주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깊은 유대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낳는 열쇠가 됩니다. 마야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새로운 행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처가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그의 말은 한층 더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입니다. 부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싸우는 데 바빠 정작 자기 자신과 마주 보는 시간을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에 마야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 가족을 돌보는 일, 매일의 노동에 치여 살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 생각했지. 정작 자기 내면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비난하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괴로워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실패해서는 안 돼요라고.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박감은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혀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방해합니다. 마야 역시 자신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스스로의 불완전함에 실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끔 아이를 돌보다 지쳐서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후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난 좀 더 잘해내야 하는데 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약점과 결점을 안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조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야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늘 완벽해지려 애쓰는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약점도 인정해 보려는 마음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때로는 쉬어가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우리는 자기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마야는 지금까지 자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얼마나 적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느라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에 만족을 느끼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과 마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평화는 바깥 세상이 어떻든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됩니다.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다른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마야는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외부 세계에 휩쓸려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의견이나 사회의 기대에 흔들려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면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때때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더욱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도 퍼져나갑니다. 마야는 부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마야는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는 행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있는 5번째는 자비, 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이란 타인에게 친절과 배려를 가지고 상대의 고통이나 슬픔을 내 일처럼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일로만 정신이 없어서 타인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운데 더 깊어집니다. 마야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불만을 가질 때가 많았고, 스스로 충분히 보살핌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얼마나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행동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기 고생만 신경 쓰느라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이나 고민에 충분히 눈길을 주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신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상대방을 돕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도 친절과 평화로 채워줍니다. 자비는 순환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배려와 온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에 마야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스스로의 고통에만 골몰해왔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남편이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만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고통에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 부드러운 말 한마디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작은 축적이 결국 큰 행복을 낳게 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훌륭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야는 그날부터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좀 더 배려심 있게 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고통을 덜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마음도 함께 밝히는 것이 더 깊은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었습니다. 자비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이 주변으로 전해져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마야는 부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해주는 새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은 채 마야는 매일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을 대함으로써 그녀의 삶은 한층 풍요롭고 평온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